마스크까지 있으면 더 불편한데. 어색하고.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데. 그 보니까 그 신축을 빼고 나머지 공사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인테리어 공사 같아요. 다 인테리어. 완전히 그냥 고유명사예요. 정화조 공사해도 인테리어 공사하고요. 그냥 뭐 당연히 마감재 공사하는 것도 인테리어 공사지만, 대유선도 인테리어 공사, 외부 계단도 인테리어 공사, 그냥 인테리어 공사와 신축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인테리어 공사는 우리가 그 리노베이션 또는 리모델링 공사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이렇게 견적서를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철거, 뭐 가설재, 뭐 단열 공사, 창호 공사, 무슨 공사 있고, 맨 마지막에 인테리어 공사해서 이렇게 하나의 그 전체 공정 중에, 그러니까 익스테리어 공사, 그러니까 외부 공사, 내부 공사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냥 공정이거든요. 근데 고유명사로 다 인테리어 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리모델링 공사에는 구조 변경,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리모델링 공사할 때는 사실 건축주분들은 다 이제 마지막에 거주할 때 그 마감재만 보지만, 사실은 구조 변경,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구조를 이렇게 이동하는 거, 또는 난방, 단열, 오배수, 위생배관, 전기공사들이 인테리어 공사비보다 월등히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을 할 때는 뭐 지금은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좀 공부는 하셔야 돼요. 이게 공사가 보통은 1억 이상 되는 공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을 예를 들어서 단열 공사를 한다면 외부 단열을 할 건지 내부 단열을 할 건지, 또는 좀 자금적인 여유가 있어서 외부 내부 단열을 할 건지, 이런 것도 마음속으로 또는 이렇게 업체랑 상담할 때 하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인테리어 외에도 공사하기 전에 이런 공정들이 있어요. 단열 공사 또는 천정도 단열 공사, 그 다음에 이렇게 신축 같죠. 신축 같지만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이렇게 70년대 80년대 주택에 써있던 그 하수나 수도관이나 그 다음에 난방 배관 같은 건 다 이제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심지어는 마당도 파가지고 정화조 쪽에 가는 그런 오수, 배수 이런 배관들도 공사할 때 다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단독 주택들이 뭐 1층 주택이나 2층 주택이나 3층 주택까지도 연화조 구조, 그러니까 벽돌 구조로 되어 있는 단독 주택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구조 보강을, 그러니까 그 구조 변경을 하면서 구조 보강을 필수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H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보강재로 해서 이런 보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노후된 주택들을 인테리어만 했을 경우는 아마 뭐 예상은 하시겠지만, 이제 가장 흔한 누수, 그다음에 단열 비비로 춥고 덥고 또 배도 고프고 추우니까, 그다음에 결로도 생기고 곰팡이도 생기고 배수가 안 돼서 배수구에서 냄새도 나고, 낮은 수압, 오염된 수돗물, 또 난방수 누수, 난방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불안한 내력벽, 집 전체의 뒤틀림. 저는 그 연희동도 그렇게 그 좀 중산층 이상 사시는 동네인데 정말로 안방 무너진 집도 한번 가본 적 있어요. 그 공사하고 들어갈 때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안방 크기도 좀 조절을 하고 그랬는데, 한 3년 지나가지고 보니까 조금씩 벽지가 이렇게 튀어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물 먹은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 이 조적을 쌓으면서 좀 잘 못 쌌나 봐요. 그래서 이게 기울어서 쌌는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더니 끝내니 이게 넘어와서 이제 벽지가 뭐 뭔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담장이 이렇게 방 벽이 넘어와가지고 넘어와서 저한테 문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인테리어 업체의 전체 이렇게 적인 대수선에 가까운 리모델링을 의뢰하신 분은 또 인테리어 업체 찾아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계속 비용만 생각하시거든요, 머릿속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완전히 다시 긁어내고 구조 보강하고 다시 벽을 세워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다시 인테리어 업체 찾아서 다시 그냥 벽돌 그냥 싸서 벽지 바르는 걸로 공사를 마무리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도 이제 항시 이제 머릿속에 불안한 거죠. 자다가 이제 안방이 무너졌는데 저도 처음 봤지만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사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다 모든 게 연결고리인데, 주택을 구입하실 때 자금이 뭐 100%라면은 뭐 90% 또는 95% 집 사는 데만 다 투자해서 공사할 금액이 없어서 뭐 쫓기듯이 공사하지 마시고 꼭 공사 비용을 좀 남겨두고 집을 좀 구매하시는 게, 그래야지만 그래도 본인 그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에서 살려는 게 자신만의 공간에서 좀 편하게 남 눈치 안 보고 발 뻗고 자려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해서 이렇게 사는 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질문이 네. 구조 보강을 할 때 네. 그냥 구조 뭐 검사를 다 음. 통해서 네. 그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게 뭐 보통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냥 일반 그 시공 업체에서 네. 그런 거 없이 음. 그냥 뭐 철거를 더 된다든지 더 대단한지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주가 봤을 때는 네, 맞는 거야 틀린 거 하는데 자기는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 네, 그런 게 더 많은 건지. 대부분이 90%가 뭐야? 내가 봤을 때 한 95% 이상이 지금 말씀하신 후자 내용처럼 그냥 구조 보강, 구조 계산은 안 하고 그냥 여기 털었으니까 이 정도면 될 거야라고 하는 게 95%죠. 근데 나름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설득력 있게 건축주에게 이렇게 철거가 되니까 이렇게 구조 보강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도면을 보여주면서 충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 1, 20% 정도는 그래도 난 불안하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은 그때 가서 건축 설계사를 불러서 저희가 이렇게 구조 보강을 할 예정인데 좀 검토를 좀 해달라 하면은 큰 금액 안 들어요. 한 100만 원 또는 비싸면 150만 원, 작게는 50만 원, 정말 간단한 거는. 그러면 그분이 와서 집 전체 보고 시뮬레이션 돌리진 않지만 그냥 자기의 경험치로 뭐 조금 더 보강하라든지 아니면은 이 정도면 대충 오케이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서류를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기계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건축주분한테는 심리적으로도 괜찮고. 그러니까 궁금하시다면은 과감하게 구조 설계사를 불러가지고 검토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됐죠? 이거 네네. 때 내진 설계는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한 2년 전쯤까지만 해도 아마 진짜 우리나라에서 단독주택 중축은 저희가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중축을 좀 건축주분들한테 좀 추천하지도 않고 왜냐하면은 그때 우리 경주 지진 난 게 2년 전인가요? 한 2년 됐나요? 한 3년 됐나요? 그때 이후로 이제 다 지자체에서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뭐 2층 이상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를 요구를 해요. 근데 이 연화조 구조는 내진이 안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려면은 아까쯤에 다시 제가 그 역삼동 현장에 지금 뭐 이렇게 했는데 빔들을 이렇게 박았다는 이유가 뭐냐면 내진 구조예요. 내진 구조.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우리 엔지니어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2층을 3층으로 중축한 집이 아니라 거의 10층에 가까운 구조물에 할 때나 쓰는 구조로 해서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비도 많이 들어가고 원하는 레이아웃이 안 나와요. 왜냐면 곳곳에 H빔이 들어가 있거든요. 곳곳에. 그래서 지금은 중축도 내진 설계가 필수적으로 돼야 됩니다. 네. 10년대 지어진 게 연화조 건물이 많다고요. 네네. 연화조라는 게 벽돌지. 네. 1년대 보니까 철로 콘크리트라고 나오던데 네. 그 철로 콘크리트는 구조 음. 보강할 때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고 연화조보다도 월등히 그 내진 쪽도 강하고, 그래서 연화조 구조, 그러니까 벽돌집으로 된 거를 중축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하게 나와요. 이런 구조 보강이. 근데
철근 콘크리트 주택 같은 경우는 훨씬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상식선에 이해할 정도로 아, 이 정도면 내가 구조보강비 내고 할 수 있어 정도의 이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도 나와서 그 철근 콘크리트 주택하고 연화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주택을 구입하실 때 철근 콘크리트 주택을 구입하시면 리모델링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들은 특히 또 뭐 보 같은 게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이게 보가 일지 인테리어성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위로 보가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천정을 뜯어보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연화조는 다 내력벽이에요. 거의 다 이 각 방의 벽들이 집을 전체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 주택은 보가 있다든지 기둥이 있다든지 또는 보가 있어가지고 좀 방을 좀 마음대로 좀 옮길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구하기가. 그 외장이 이렇게 벽돌처럼 돼 있는데 그 건축 그 외장에 음. 철근 콘크리트라고 나오는 거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이 기초가 돼 있고 밖에 벽돌을 쌓아서 마감한 주택 또는 뭐 벽돌 문이 타일로 돼 있거나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되고 그것까지는 옛날에 아무리 80년대, 90년대 주택 하신 분이라도 그 기초까지는 그렇게 이렇게 오류로 적어내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쯤에 제가 집을 구매할 때 자금을 조금 공사 비용을 좀 생각을 하고 집을 구매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래도 뭐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꼭 그 집을 사야겠다 해서 이제 구매했을 경우 자금이 부족해서 그랬을 경우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비용을 제대로 들여서 제대로 공사를 하든지 대수성 공사가 됐든 뭐가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지금은 내가 비용이 없으니까 뭐 한 5년 또는 뭐 3년 동안 자금을 모아서 공사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냥 마감재만 그냥 도배하고 바닥만 그냥 공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타협을 해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공사 금액이 1억 5천 나왔는데 본인은 한 9천 정도, 8천 정도의 공사 투자금을 갖고 있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면은 분명히 또 하자가 생겨서 다시 뜯어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럴 바에는 그냥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냥 벽지만 또는 바닥재만. 근데 인테리어만 하더라도 꼭 창과 현관문은 좀 좋은 거 썼으면 좋겠어요. 딴 건 몰라도 창하고 현관문만 좋은 거 쓰셔도 단열 성능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단독주택에 있는 창호들이 보면은 한 뭐 70, 뭐 목문으로 된 문도 있고 뭐 그거는 별로 없지만 뭐 알루미늄 창으로 된 문이거나 대부분은 아파트에서 쓰는 창문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그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닫히고 또 하나 닫히는 문 있잖아요. 그냥 얇게 돼 있는 문. 근데 모두가 그렇게 창이 이렇게 두 짝 돼 있으니까 네 짝